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0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따님의 졸업식에 참석을 하시러 오늘 자리를 개인 일정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경입니다. 민원연에서 상근 활동가를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 담당자와 홍보 담당자입니다. 언론 모니터 담당은 민원연이 자랑하는 신문, 방송, 종편 모니터를 쓰시는 일을 합니다. 홍보 담당자는 영상 촬영 편집 분야, 그리고 소식지나 웹자보를 만드는 디자인 분야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20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물론 지금도 접수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궁금해하실 급여 수준.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이다 보니 아주 많이는 못 드리지만 2018년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더 드립니다. 민원연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언론을 바로잡는 뜻깊은 활동을 할 많은 분들의 지원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저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방송인데 저희가 또 내일은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재밌게, 오늘은 또 배나은 활동가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썩 잘 알지는 못하는 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름 또 재밌지 않을까 오늘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YTN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김원경 사무처장님도 가셨는데 저 죄송한데 이거 순서 정하는데 이봉호 활동가의 개인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닌가요? 아니 늘 이렇게 해놓고 왜 갑자기 그렇잖아. 영구로 한번 끌어봤습니다. 예. 어제 김원경 사무처장님도 참석하셨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전국언론노조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해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YTN 상암동 사옥 앞에서 최남수 사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게 최남수라는 최근에 밝혀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MB나 박근혜나 기회주의로 찬양하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것을 따지지 모르겠다는 아주 누라이트의 전형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이렇게 행세를 다니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개혁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시민사단체들 모두가 우리 500여 단체가 모여있는 시민사단체 연대회를 중심으로 YTN 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돌마고 투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함수 씨가 본인이 그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거듭 많이 말을 하는데요. 박근혜 씨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굉장히 문제적 행동을 했고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게 그분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9년 동안 YTN 정상화를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싸워왔던 YTN의 양심적인 언론인들, YTN 노조와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적폐 인사들과 손을 잡고 YTN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남수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최남수 사장이 사장 자리를 구걸했을 때 피눈물을 머금고 중재를 나섰습니다만 그 중재마저도 발로 차고 이제는 중재에 나섰던 언론 노조마저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말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YTN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싸움으로 우리는 이 주의 앞에 나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적폐 청산과 YTN 위상을 회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사장 자격 없는 최남수 씨 즉각 사퇴하라. 2018년 2월 12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왜 열었는지는 아시겠죠? 네, 2월 1일부터 지금 YTN은 총파업에 돌입해 있는 상태고, 총파업 당시에 총파업 그 여부 투표가 찬성률 78%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파업 참여율이 80%래요. 그러니까 찬성했던 의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현재 총파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력이 자리를 비웠고, 그래서 대체 인력이 지금 파업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YTN은 파업 전이나 지금이나 파업 이후나 방송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발언들 보면은, 어제 YTN 노조 같은 경우에는 촛불혁명 이후 새 정부 들어서서 YTN도 당연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최남 사장이 들어왔다. 최남 사장은 MB, 박근혜에 대한 찬양,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뉴라이트적 인식, 그리고 트위터에서의 여성 비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도에도 지금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남 사장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난해 7월부터 YTN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됐어요. 거의 이제 반년은 훌쩍 뛰어넘은 상황인데,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때 사장 추천위원회가 처음 사장 공모한 분들을 전부 부적격 판단 내렸죠. 이때 바로 노정면 기자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빵점 논란.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달에 다시 이사회가 이제 사추위를 거쳐서 최남 사장을 선임한 것인데. 아무튼 그때부터 논란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YTN이 그렇게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진전된 상황은 없습니다. 최남 사장은 여전히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고, 본인을 비판한 사회 원룸이 시민단체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국회에도 자신이 부당하게 노조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죠. 최남수 사장도. 그래서 기자회견을 어제 시민단체 연대회가 연 것입니다. 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 김원경 사무처장님이 복귀하시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YTN 지부 박진수 지부장이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딱 부르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김대근 앵커가 박진수 지부장과 함께 있더랍니다. 처장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래서 박진수 지부장이 이분이 김대근 앵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경 사무장님께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일단 인사는 했지만, 그래서 김대근 앵커가 보고서 민원연 보고서 잘 봤다. 본인도 통렬하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지금은 총파업에 돌입해서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본인이 해명하기로는 내가 그렇게 진행이 잘못됐다는 거를 나도 추후에 알았고, 그동안 종편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의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해명을 했고, 왜 김원경 사무처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랐느냐? 이 김대근 앵커가 저번에 저희가 YTN 올림픽 관련 특집으로 해드릴 때 YTN이 현송월 커피, 믹스커피, 네, 현송월 커피 때문에 그 북한의 커피의 역사를 한 10분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1월 25일 미디어 탈곡기 189화 김대근 앵커가, 진행자죠. 앵커가 그 옷 안 갈아입는 얘기가 한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은,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또 통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로 넘어가냐면은, 그런데 또 인상적이었던 게 커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또 인상적이었던 게 커피 관련 얘기가 있더라고요. 믹스커피 말고 아메리카노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라고. 뭘 어떻게 네, 해석을 부탁합니다.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해?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질문을 받은 박원곤 한동대 교수가, 특히 한성월 정도 되면 해외에 대한 경험도 많은 그런 유명한 가수고요. 공원 가수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정도를 마시는 거는 제 생각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직책이 높지 않으면 아메리카노 마시면 안 되나요? 너무 이상하죠. 네.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그 박원곤 씨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다만 제가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현성월이 지금 와서 아마 오늘 밤에 이제 가게 될 원래 일정인데 네. 어제부터 와서 오늘까지 이 한국 여론과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너무 개인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에 좀 우려됩니다. 근데 여기서 김대근 앵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현송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반 그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커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북한에서는 커피 한 잔이 뭐 며칠치 임금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며칠치 월급은 뭐야? 며칠치 월급도 있어. 야, 이분은 지금 패널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앵커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북한에서는 커피가 귀하대잖아요. 막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2000년 이후에 북한에도 커피 믹스기도 들어갔고 북한도 외국인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커피도 이제 자체로도 지금은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믹스 커피랑 똑같이 조선 뭐 칠보산 뭐 커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믹스 커피. 저도요 며칠 전에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똑같습니다. 그냥 물에다 타가지고 이제 저어서 먹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 북한에서 만들었지 똑같더라고요. 믹스 커피는. 라고 갑자기 북한 믹스 커피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었던 거죠. 네, 그분이 이제 YTN에서 지금은 파업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죠. 예, 네. 투쟁에 이제 앞장서서 그래서 처장님 좀 당황하셨지만은 얘기 잘 나누시고 YTN 그 이제 김대근 앵커를 굳이 소개해준 이유가 YTN 노조에서 앞으로도 민원연에서 YTN 모니터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파업 때문에 꼭 뭐 파업 때문만은 아니지만 최근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YTN 관련 기사나 보고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대요, YTN. 왜냐면 YTN은 예전부터 모니터 좀 해달라고 굉장히 저희한테 부탁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여력상 못하는 면이 많았는데 최근에 YTN 보고서가 많아서 YTN 내부 구성원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방송에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데 외부에서 지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무튼 어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비판하고 비평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기분 나쁠 텐데. 네 이렇게 그 이제 비판을 받은 당사자가 고맙다, 반성하겠다 이렇게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예, 사실 없죠.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적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죠. 보통 항의 전화하죠. 항의 전화하고. 아니면 해명 전화라고. 해명 전화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 뭐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 또는 저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기자 나 아니다. 이런 해명 전화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인데 저희도 YTN 노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던 어제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재밌죠? 예. 김대근 앵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YTN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송가영 기자의 기사인데요. 예. 기자 얼굴 합성 음란 패러디 사진까지 카톡방에 올라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예.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이것도 카카오톡방을 이용한 어떤 성폭력 관련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배경이 한 중소민영통신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통 이제 직원들이 단체 카카오톡방을 이제 만들어 놓고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 내부 임직원 얼굴을 합성시켜서 음란물을 공유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진짜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방에 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또 네. 이게 참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게 뭐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뭐랄까 너무 기괴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네, 직장 동료들이 다 있는 방에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또 사진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사진을 정성 들여서 합성을 토해. 업무 시간에 했겠죠, 분명히. 네, 해서 그걸 또 공유해. 네. 해서 뭐 본 다음에 그걸 또 막 크크크 하면서 막 반응을 한단 말이죠. 같이 웃고 심지어 피해 당사자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같이 웃고. 근데 이제 그 일부 직원들은 또 굉장한 불쾌감을 표하고. 아니 근데 사진 상태가 사진 상태가 이게 언뜻 보면은 기사 내용만 언뜻 보면은 그 국정원이 문성근 씨랑 배우 김여신 씨 막 음란물 핵성이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뭐라 그럴까 수위가 조금 낮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영화 타이타닉, 브로크백 마운틴, 사랑과 영혼 등의 포스터를 합성했다 그러고 일부 사진은 혀를 내미는 사진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성희롱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 사진의 절반은 카톡방에 없는 한 남성 임원하고요. 네. 카톡방에 속해 있는 한 여성 PD의 얼굴을 영화 장면에 합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어요, 카톡방에. 또 나머지 절반은요. 네. 카톡방에 없는 한 여성 기자와 또 카톡방에 속한 한 남성 기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에요. 이게 뭐하는 이거는 짓이지? 정말 너무 복합적인 사건인 게 직장 내 괴롭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솔직히? 근데 정말 너무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가장 사건이에요. 기괴한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네. 본인이 그 사진을 만들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게 합성 사진을 제작한 사람들은 방송팀 소속 2명 이상들의 PD라고 하고요. 이게 뭐 카톡방에는 뭐 기자, PD, 아나운서 등 사내 언론인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웃고 떠들라고 이런 사진을 했다? 그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현재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제작 유포해도 가해자가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해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하다고 해요. 이게 현행 성폭력 특별법이 요구하는 그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혐의가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음란물 유포죄 정도라고 하고요. 뭐 이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건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실제로 국정원 문성근 김여진 씨 합성 사진도 같은 죄목으로 그 사이버 그 상의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할 그 문제 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해당 PD들한테 징계를 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추행과 모욕과 조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가 없는 데서 이런 짓을 해서 나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 나쁜 놈들 막 이게 걸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놓고. 또 하나 이 다음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부는 웃고 떠들고 일부만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 중소민영통신사 하면은 사실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색출하진 않겠습니다. 넘어가죠. 아무튼 또 황당한 소식. 요새 이런 소식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네이버 실검 조작, 뉴스 배치 조작, 아무튼 네이버가 여러모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관련 소식입니다. 아주 놀라운 소식인데 미디어스 윤수영 기자가 취재해서 낸 보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마케팅 전문 업체를 통해서 돈만 내면 언론사와 제휴하에 실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스 윤수영 기자가 그러한 마케팅 전문업체 두 곳을 취재했대요. 그래서 사실상 구매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무조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릴 수 있다. 심지어 연관 검색어 등록도 가능하고 그거를 원하는 기일만큼 유지할 수 있다. 돈만 내면. 이거는 조작인데. 네, 이게 조작이죠. 진짜 이거 완전 조작이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 실시간 검색어에 올릴 때 어떻게 하느냐? 언론사의 이 마케팅 업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수주를 줘요. 원하는 기사를 내도록. 그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냅니다. 그럼 언론사가. 그럼 그 기사가 검색어에 걸릴 거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어에.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검색어에 걸려서 기사가 뜰 거 아니에요. 그 기사를 이용해서 검색어로 올리는 겁니다. 조회수로 올려가지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은 언론사도 공범이네. 실검 조작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디어스도 기사에 보면 이런 정황, 두 곳을 취재한 결과 그런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그런 정황이 농후하다라고 보도를 했고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런 정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넣고 싶으면 2천만 원, 연관 검색어 한 달 유지 500만 원 이렇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유지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가 훨씬 더 급속하게 바뀌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싼 겁니다. 근데 연관 검색어는 뭔지 아시죠? 내가 검색했을 때 네이버 상단에 다른 검색어가 연관된 게 막 뜨잖아요. 그래서 민원연 검색하면은 다른 것들이 막 떠요. 그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 유지는 한 달에 500만 원. 평창 올림픽은 한 달 검색량이 67만 7,300건이다. 이렇게 검색량이 많을 경우에는 단가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뭔가 띄우는데 그렇게 돈을 내는 거라면 지우는데도 돈을
지금 그 내용은 없네요. 예, 그 내용은 없고요. 아마 지우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예. 안 되겠죠? 네. 지우는 거는 왜냐하면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요. 네이버 검색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단위 시간당 검색량이 얼마나 폭주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가는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서 지우는 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는 그만큼 단위 시간당 검색량을 확 늘릴 수는 있는 거죠. 밀어내기로 어쨌든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업체 관계자가 목표 시간 1시간 전에 언론사 뉴스 송출과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 이게 뭐예요?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특정 뉴스를 송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 제휴되어 있는 언론사 실제로 말을 해요. 아웃소싱을 하는 표현이 아주 미묘하네요. 뭐죠? 실제로 일부 기자들은 본인들과 아웃소싱을 한다 그래요. 기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업인가요? 그 부업처럼 돈을 주니까. 자, 블로그 포스팅도 한대요. 이거는 이제 언론사와 관계없이 그냥 업체가 할 수 있죠. 블로그 포스팅은. 근데 이것도 검색어에 걸리잖아요. 검색하면.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검색량을 폭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검색량 폭주는 어떻게 시키느냐? 예전엔 사람이 했지만 지금은 로봇이 한답니다. 프로그램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이 미디어스 기자가 취재하면서 그 담당 업체, 마케팅 업체와 나눈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약간 우프입니다. 업체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창올림픽은 실검 2천만 원, 평창올림픽에 평양올림픽을 연관검색어로 올리는 것은 50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포탈 다음은 검색량이 너무 작아서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유유. 다음은 검색량이 너무 작아서 일을 안 해준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은 실검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깨끗하다. 다음은 깨끗하다. 웃어도 되나? 죄송합니다. 예. 안타까운 지금 다음 조롱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만큼 깨끗하다고 얘기해. 깨끗하죠, 일단은. 예. 한국에서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3개 정도라고 또 관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전 되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미디어스가 사실 대부분의 업체를 취재한 거예요. 3개 중에 2개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들도 개인 비즈니스를 한다. 아웃소싱이 있어서 기사 송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사 개인에게 부탁해서 송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기자 개인이 그렇게 부업을 하는데 회사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모로 사실 충격이 큰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제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서로.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렇게 왜 해주는 거야? 돈을 주니까요. 뉴스 송출 비용은 건당 30만 원. 기사 30개가 그렇게 나가면 원가만 900만 원. 이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 상당한 돈이 되죠. 거의 광고급이죠. 예.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사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마케팅 전문 업체를 통해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기사 송출한 사례가 있대요. 뭐냐면은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유사 수신업체 IDS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이 회사가 마케팅 전문 회사 모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기 행각을 은폐한 또 사례가 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2016년 7월 이 마케팅 전문 업체가 IDS 홀딩스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키워드를 포탈 연관 검색어에서 모두 사라지게 했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언론사들도 이 T사가 배포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받아서서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반박 내용이 검색어에 폭주한 겁니다. 검색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밀어내기 방식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어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죠. 네. 삼성 기사 밀어내는 거 비슷한 거죠. 예. 오늘의 결론은 다음을 쓰라. 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기보다는 네이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수사나 조사나 이걸 자꾸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그리고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차원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배날 활동가가 준비한 소식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되게 눈에 띄는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2월 10일자 보도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해준 2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고요.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뒤인 날이죠. 근데 이 보도 제목이 벌써 기가 막힙니다. 1조 후원하고도 기업인들은 평창에 안 보인다. 라는 보도 제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놀라실 거 없죠. 예.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기사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 모든 야마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 흔해 빠진 얘기고 그리고 조선일보라면 할 법하다. 그래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 기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제보를 통해 알게 되어서 확인해봤더니 실제 정말 문제가 있었다. 네, 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기사는요. 논조 자체는 언제나 조선일보가 하던 그 말 그 자체예요. 사실 현 시점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사의 논조는 요거예요. 기업이 평창올림픽에 상당한 자금을 후원했는데 반기업적인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콕 집어 말하진 않지만 정부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문재인 정부. 네, 그죠. 박근혜 정부는 아니니까요. 네, 돈이 필요할 때만 기업을 찾고 정작 행사가 시작되자 재계를 홀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담고 있는데요. 이 홀대의 근거는 올림픽 시작 전에 하는 뭐 여러 리셉션 행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재계 관계자들을 많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치졸하죠. 네. 네, 너무 막 서운해서 눈물이 날 정도인데 아예 안 부른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네, 근데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뭐 약간 뭐 서운하다는 그런 호소를 재계 관계자들의 호소를 소개하고 있는 보도인데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는데 이 기사가 전반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요. 첫 그 문단부터 도입한 4문단 정도를 외신을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기사 도입부 네 문단에서 인용하는 게 주로 뉴욕타임즈인데요.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7일 올림픽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행사라 개최국 대표 기업이 대대적으로 후원하며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게 보통인데 한국 기업은 평창올림픽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고 한국의 올림픽 후원 기업들은 다른 주요 스포츠 행사와 달리 덜 공식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평창 경기 후원에 대한 자신들의 공헌이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게 위험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도를 했대요. 뉴욕타임즈가. 뉴욕타임즈 보도도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네, 이상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제 양념을 더 치면서 인용구 사이사이에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인데 한국 기업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고 국내 재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스포츠를 후원했다가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라는 식의 추임새를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 내용들이 사실 기사에 다 있어요. 뉴욕타임즈 기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받아쓰기 했네. 그러니까 요거를 인용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뉴욕타임즈 보도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문장만 갖고 온 꼴인 거예요.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기 전에 TV조선 보도를 먼저 좀 볼게요. 같은 계열사 TV조선도요. 10일 날 평창 유치 주역 개막식 땐 소외라는 보도를 통해서 뉴욕타임즈를 언급하는데요. 1조 원을 후원한 기업들 역시 리셉션 등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근데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조선일보가 재계에 대한 걱정을 막 했다면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TV조선은 이명박 걱정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 첫 화면에도 이명박 얼굴이 2개나 있어. 어마어마하게 크게. 아니 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래야 되죠? 할 수 있지? 왜냐면요. 앵커 멘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7년 전 평창올림픽 유치의 주역 중 한 명인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개막식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지금 그게 싫은 거야? 네,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기업이 낸 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외신에선 한국 기업이 평창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올림픽에서는 소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기업이 평창 경기 후원에 대한 자신들의 공헌이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기업인들은 그냥 곁들였을 뿐 사실은 이명박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선일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얘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끼어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명박이다 근데.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명박 생각밖에 안 난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문제 인용된 뉴욕타임즈 보도도 과연 조선일보 보도처럼 이렇게 문제적일까?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뉴욕타임즈 기사가 뭐냐면 조선일보가 보도 내에 제목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는데 이 기사 첫 단락에 주식회사 대한민국 동가 정치가 이상한 올림픽을 만든다라고 그냥 글자를 적어놨어요. 근데 똑같은 제목으로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7일에 이런 논조로 기사를 올려놨어요. 요거 하나를. 그럼 이 기사겠죠? 예. 가능성이 대단히 그렇죠. 높죠? 예. 네. 그래서 이걸 봤는데 이 기사의 논조가 조선일보 해석하고 좀 다른 게요. 기본적으로 이 기사가 말하고 있는 건요.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구박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변화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올림픽이라는 특수 이벤트에 한국의 대기업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보도예요. 그러면 위에 설명한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농단 사태가 났어. 근데 그 국정농단이 대기업이 스포츠 후원을 통해서 그 국정농단 세력을 후원을 이렇게 돈을 준 방식으로 이루어졌어. 그걸 온 국민이 알았어.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 근데 기업들이 올림픽이라고 어떤 스포츠 그런 이벤트에 후원사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것 때문에 몸살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기업들이.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분위기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자신들의 나름의 시각으로 일단 그냥 묘사를 한 거네요. 상황을. 네,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올림픽을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게 위험한 문제가 됐다. 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문재인 정부가 괴롭혀서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기업의 어떤 마케팅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최순실 사태 때문에. 뉴욕타임즈의 설명은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설명을 실제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유독 그나마 재벌 기업, 예를 들면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서 분투하고 있다. 열심히 뭐 하고 있다라는 점을. 그런 멘트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게 하면서 뭐 수원한 뭐 목록 같은 것도 막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뉴욕타임즈 해당 기사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이 기사가 과연 정부와 기업의 어떤 올림픽을 매개로 한 유착에 대해서 막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사가 그런 걸 얘기하긴 해요. 어떤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그런 기업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찬스인 그렇죠. 건 사실이고 돈 버는 그건 찬스. 그건 인정을 해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유착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뉴욕타임즈가 어떤 얘기도 동시에 하느냐면요. 평창 올림픽 유치 캠페인을 주도한 재계 관계자들이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뭐 탈세 혐의로 기소됐던 그 이건희 부회장이 이번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사면됐었어요. 뭐 이것도 그 어떤 요런 관련된 유착 관계의 한 사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비판한다던가 엄청 세게 막 그 부분을 사회적 문제로 막 업해서 올려서 이제 지적을 한 기사는 물론 아닌데 그냥 기업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점들을 그냥 건조하지만 이렇게 약간 냉소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혹은 건조하지만 이런 사실관계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 보도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석할 만한 기사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아니 일단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가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압박을 해서 마케팅을 못하게 됐다. 홀대를 내서 막 뭐 전혀 아니네. 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요. 한국 기업이 평창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정작 올림픽에서는 소외가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요. 이거는 거의 의도적인 소설인데? 오도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오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조 원 이상을 후원한 재계가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해석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조선일보가. 야 대단하다. 이거는 이 기사를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대단하다. 소설이다. 소설이고 조선일보가 이제 자기네들의 이름으로는 이렇게 왜곡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냥 외신의 이름을 훔쳐오고 있다. 외신을 훔쳐와서 기사 안에 있는 문장 몇 개를 가져와서 그냥 이름을 빌려서 지들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쓰는데 어떤 소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유치하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외신을 악용하는 사례가 그때마다 드는 느낌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게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과연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실수로 저렇게 해석했을까? 그러니까 막 소소하게 요 안에 있는 해석들도 아주 뭐 대단히 많이라는 표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붙이는 표현들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조금 더 과장되게 쓴다던가. 힘세를 더 네, 넣는구나. 약간 그런 식이에요. 조금씩 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사가 그냥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네. 뉴욕타임즈가 이 기사 TV조선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뉴욕타임즈가 화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참고로 이 기사가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 정말 커요. 반응이 큰데 그 네이버하고 다음에 댓글 반응이 커요. 큽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네이버에서는 뭐 기업을 이렇게 홀대하다니 하면서 하는 화를 내시는 분들의 반응이 많고, 다음에서는 조선일보가 이렇지 네 제목만 보고 알았다 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역시 깨끗한 다음. 네,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서 가장 그런 논조로 쓴 가장 댓글을 많이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에 추천수가 6,980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소비된 기사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 네, 엄청 많이 소비된 기사고, 뭐 여기에는 화나요가 2,519건 막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많이 소비가 된 기사인데 사실 사기를 지금 이렇게 쳐서 성공한 거죠. 그럼 여론전에 성공한 거죠. 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 댓글 네이버 댓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또. 예. 네, 답답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역시 재밌네요. 네. 외신을 악용한 사례. 그 네이버 댓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배나 활동가가 굉장히 정지해서 얘기했지만 그 댓글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부 비하 용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댓글도 조작된다는 의혹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어떤 네티즌이 이 댓글 네이버 댓글 조작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꾸리기도 했어요. 어떤 댓글이 얼마나 어떤 기사에 한꺼번에 많이 달리고 있는지를 일단 통계로 유추하고 있는 통계로 뽑아보고 있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어떤 네티즌이.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달리고 추천수가 많은 댓글에는 반드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문죄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문죄인 정부가 그 업체의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분이 이제 본인이 앞으로는 우리가 옵션 열기 사건에서도 봤듯이 그런 댓글 조작 의심이 드는 사건들도 본인이 직접 한번 캐내보겠다, 조사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신 상태인데 보면은 조선일보에 달리는 이러한 댓글들이 상당히 그런 의혹이 지금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검 조작과 함께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럼 오늘 대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썰트님께서 종편에서 맨날 떠들던 박상병 씨가 선거방송 심의위에서 심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저희 종편대치 시즌2 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박상병 씨의 심사위원 임명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됐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심의를 하는지 심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굴 심의를 해? 본인이 본인 심의해야지 뭐. 네, 네이니 치세님께서 김일성 가면 논란을 보고 느낀 점은 포털로 넘어오면서 속보 독점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을 너무 생략해버리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그냥 거기서 북측에 누구냐고 한 번만 사실 확인을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네, 그래서 뭐 기자가 어린 것 같다라는 주장도 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나이하고도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또 네, 문제 보도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레이니 치세는 이 댓글에 재밌는 점이 본인 어머니 반응을 보고 놀라셨대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그게 김일성 얼굴이면 좀 어떠냐고. 간대하셔요. 김일성 얼굴이면 사실 북한이 우상화를 포기하고 그렇죠. 새로운 시대에서 오히려 좋은 일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김일성 가면 들고 다니면 북한은 잡혀가잖아요. 예. 자, 레이니 치세님이 어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어제 방송이 TV조선으로 풍성한 날이었다고. 예, 연합 TV조선 기자들의 생각에는 북한 사람들은 인권 같은 것은 없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다. 어제 TV조선 뉴스에서 또 샤우팅 취재 저희가 전해드렸죠. 북한 응원단 지나가는 응원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이기에 소송에 자유롭다는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기사를 쓰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몰카 범죄나 다름없는 짓을 당당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건 제가 아이디가 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님께서 응원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저 이 아이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뺏고 싶어요. 예. 그래서 네,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아이디. 나도 네. 이런 아이디 하고 싶다. 와, 진짜 생각도 못했다. 네, 440416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이번 주는 3일만 하면 설 연휴. 저는 수요일 반차 쓰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내일만 일하면 연휴. 내일 차장님이 안 나오시지만 그래도 탈탈탈. 내일 안 나오신 거 어떻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나요? 차장님 휴가 가신다고?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부산 조심히 갔다 오시고 푹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네, 클래시79님께서 우연히 알게 되어 최근 챙겨 듣고 있습니다. 종편 뉴스 접하면서도 이거 좀 이상한데 하던 부분을 시원하게 짚어주셔서 좋아요. 교양 프로라 다루실 일은 없겠지만 조선에서 하는 고발 프로 CSI 소비자 탐사대 11회를 우연히 보는데 여기서도 깨알같은 장난질과 저급함이 흘러넘칩니다. 네, 라고 제보를 해주셨네요. 아, 이것도 봐야겠네. 네. 지금 화내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굉장히 약간 한숨 쉬면서 어두운 표정 지으셨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숨이 많아졌다고. 아니요, 한숨이 쉰 건 일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TV조선이 또 이런 짓을 하는구나 싶어서. 말 잘하네. 잘 둘러대네. 그래서 그 TV조선 이 프로그램 CSI 소비자 탐사대의 문제점을 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거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 세븐 다음으로 TV조선 저녁종합뉴스에서 광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되게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광고를 보고 있어요. 이 방송에 대해 광고를. TV조선 메인 뉴스가 자사 뉴스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지들 프로그램을 그런 경우 대부분 이상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JTBC도 예를 들면 방송 보도 끝나고 하는 뭐 인터뷰를 광고를 한다던가 맞아요. 뭐 그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보도 중간중간에 끼어서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도로 만들어서 할 거면 보도처럼 정말 만들거나 광고처럼 할 거면 정말 막간을 이용해서 앵커 멘트로만 처리를 하든가. 근데 아주 애매하게 예고편처럼 만들어가지고 TV조선이 그걸 보도로 만들어서 마치 이 뉴스의 특종인 것처럼 보도해요. 실제로는. 단독 따라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 조금 있다가 방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막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사기 수준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JTBC랑은 좀 달라요. JTBC는 보통 스포트라이트를 보통 가끔 그걸 이제 홍보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스포트라이트 진행자인 이규현 기자를 불러요. 스튜디오로 불러서 대담 형식으로 보도 내용을 나누고 어떤 내용인지 그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자세히 방송된다고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있습니다. 내용을 다 거기서 핵심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TV조선은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정말 그냥 뭔가 느낌만 전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자극적인 거 할 거야. 막 이런 막 영상 막 이런 것만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TV조선이 그 예고편 뉴스 보도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영학 씨 방송일 때 그때 이제 예고편식으로 종합뉴스에서 또 보도를 냈었는데 그때 단독 붙여가지고 이영학 씨 가족을 단독 인터뷰했다. 그래서 막 그걸 보도로 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한 내용은 보도된다고 엄청 기대감을 부풀려놨어. 근데 그 보도에서 잠깐 예고편식으로 보여준 장면이 TV조선 기자들이 이영학 씨 그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싸운 영상이에요. 막 인터뷰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막 스펙타클하게 꾸며놨잖아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이따 방송된대잖아. 그 자세한 내용이 그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전부예요. 정말 너무너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싸우는 게 끝이었거든요. 본 방송에서도. 안타깝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합니다. 네, 그 위에 트러스트노님께서 부녀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제가 요즘 사정상 전업주부라 매우 바쁘답니다. 주부는 매우 바쁜 직업이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부는 정말 바쁜 직업인 것 같아요. 나중에 몰아서 제대로 청취후기 남기겠습니다. 약간 마음에 짐을 얻고 계신 것 같은데 편히 쉬셨으면 합니다. 당분간 못 들으신다는 얘기 같네요. 네. 부녀 회장님 건강하십시오를 한 번 더 남겨주셨고요. 네. 곧 연휴입니다. 건강하십시오를 또 한 번 남겨주셨습니다. 예, 건강하겠습니다. 네. 누가 보면 어디 아픈 줄 알았는데. 네, 미련곰탱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이제 TBS 뉴스공장의 격주 고정이시군요. 이거 큰일이네. 네, 처장님 건강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따님의 졸업 축하합니다.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생활하실 큰따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아, 이거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군요. 네, 그러네요. 정작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배나메나 활동가님, PD님의 늘 활기찬 웃음이 힐링이 됩니다. 봉봉선임 활동가를 잘 조련하시는 배나메나 활동가님 덕분에 봉봉선임 활동가님이 멍 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억을 못하는 게 많아요. 네. 방송하면서 뭘 했나. 예. PD님 건강도 또 걱정해 주셨어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평양올림픽 특집으로 한번. 아이고, 지겨워. 부디 내일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평양올림픽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